이달 24일부터 10월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9.7% 올랐습니다. 거의 10% 가까이 올랐는데요. 각자 집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전기요금 또 식당에서 쓰는 전기요금은 동결입니다. 그래도 몇 번에 걸쳐서 계속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있잖아요. 여기 흐름에서 눈여겨보게 되는 건 자가소비용 태양광. 자가소비용 태양광의 정확한 현황이 어떨지 궁금해요. 그래서 이창수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네네. 호남, 제주, 강원 일부 7년 동안 기다려라 태양광 앞으로 더 지으려면 하고 네네. 개통을 단절하는 문제 때문에 그 지역들은 지금 앞으로 7년 동안 신규 태양광 설치를 못한다 말씀해 주셔서 네. 굉장히 그게 좀 여러 번 반복됐거든요. 저희 내용 중에서도 조금 충격도 있었고 그렇죠. 네. 오늘 1, 2부에 나오신 분이 그 이정모 관장님이라고 신안 지역에 굉장히 여러 번 강연을 나가셨어요. 여름 가을에 네. 신안에 가봤더니 태양광 해상풍력도 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혜택도 있고 좋더라 놀랍더라 그런 얘기를 막 하셨는데 이제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다른 지역이 우리도 신안처럼 하자 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7년 동안 그런 네네. 건가요? 이 재생에너지 개통 단절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지금 상당히 논란 중입니다. 네. 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많이 얘기가 됐고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한 10%가 안 돼요. 어떤 그렇죠. 통계는 7%, 8%, 9%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EU 같은 경우는 50%가 다 넘었고요. 네. 독일은 60%에서 65%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된 데는 개통 문제가 사실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거기는 더 빠르게 확산을 가고 있는데. 있습니다. 예, 독일은 2030년까지 80% 넘기고 35년이면 100%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10% 미만이기 때문에 개통에 그렇게 크게 부활을 주는 것 같지 않은데 미리 이제 이렇게 아예 접속도 해주지 않겠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이유가 지난번에 영광원전을 원래는 내년 후년에 이제 그 사용 기간이 끝나서 이거는 이제 폐쇄하려고 했는데 배란간에 그걸 바꿔서 연장하겠다 이러면서 문제가 됐다. 이게 이제 국회 토론회 때 나온 얘기거든요. 네. 그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접수된 게 많기 때문에 더 접수시키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어요. 아무튼 이거는 사실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주장들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논란이 되고 있고 뭐 대책이라고 이제 조금 뭐 이런 대책 저런 대책 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뭐 확실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한 가지 궁금한 건 전남 영광 지역의 원전을 폐쇄하기로 하고 네. 어쨌든 다시 가동을 한다는 건데요, 지금. 그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아니 다 떠나서 폐쇄하기로 한 건 노후화됐기 때문에 폐쇄하기로 한 거 아닌가? 맞습니다. 40년 쓰기로 한 게 끝났거든요. 그러면 그게 노후화된 거를 뭐 보완하거나 수리를 하고 지금 다시 오픈하는 건가요? 뭐 형식적으로는 이제 수리한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네. 이제 10년 연장을 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저 노후 자동차가 자주 고장 나는 것처럼 그렇죠. 원전 문제는 한번 사고 나면 큰일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인 경제 규모로 봐도 굉장히 큰 나라고 또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한번 터지면 큰일 나는 원전을 그냥 무조건 국민적 합의 없이 연장해서 쓴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죠. 저는 국민들이 만약에 합의를 한다고 해도 이게 안전한지에 대한 안전 여부를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게 전제로 되고 토론을 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 거. 하더라도 합의가 안 되겠죠, 사실은. 이상하네요. 40년 쓰고 안 쓰기로 한 걸 이걸 지금 다시 한다는 건 좀 위험하게 들리는데. 그런 게 전혀 얘기가 안 되다가 배란간에 재생에너지를 막겠다 하니 우리가 지금 수출 때문에 아리백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은 외국으로 지금 물량을 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는 막고 기존 이제 화석연료 내지는 원전은 계속 가동하겠다. 이 거꾸로 가는 거죠. 알고 봤더니 전남 영광의 원전을
계속 더 10년 연장해서 운영을 하려고 한다. 이게 드러난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 이창수 안산 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 이사장님과 태양광 이야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5부에서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그 재생에너지 개통 단절 문제 때문에 호남, 제주, 강원 일부 지역 앞으로 7년 동안 신규 안 된다 한 얘기. 그게 전남에 알고 봤더니 영광 원전을 지금 폐쇄하기로 한 거를 노후화된 걸 10년 더 돌린다고 한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원전을 돌리려고 재생에너지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게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렇게 됐네요. 지금 결론이. 그리고 전기요금 지금 산업용 전기요금 9.7% 오르니까 공장하시는 분들 시름이 클 텐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기요금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더 오를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한전의 지금 부채가 202조 원 정도 되고요. 지난번에 네, 산업부에서 202조 원이요? 네. 하루 이자만 해도 엄청나겠죠. 네.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산업부에서 지난번에 얘기한 게 이제 어찌 됐든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전기요금이 싼 나라에 속한다. 38개국 중에 26이다. 비싼 거 순서대로 싼 거 이렇게 내려올 때요. 네. 그리고 실제 또 통계를 보면 우리가 싼 게 맞습니다. 싸긴 상당히. 싸죠. 예. 다른 나라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업은 뭐 싸면 쌀수록 좋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재생에너지가 많이 보급되면 전기요금이 싸질 거거든요. 네. 반대로 지금 네. 이대로 가면 전기요금이 문제가 아니고 수출이 안 되니까 우리 경제가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네. 뭐 그 더 근본적인 거는 인류 멸종이라고 하는 기후위기 대응 이게 더 심각하지만 당장은 수출이 문제가 돼요. 우리 경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법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재생에너지를 많이 보급해서 오히려 전기요금을 낮추는 방법. 그러려면 현재는 전기요금이 조금 오르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사실은 기업은 매출 대비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가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면서 오히려 재생에너지를 많이 보급해서 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우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기요금을 일괄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것으로 네. 해결하기보다는 네네. 전기요금은 정상화하더라도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면 어찌 됐건 전기요금을 얼마로 책정을 하건 기업이 부담하는 요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달에 독일을 갔다 왔는데요. 네, 독일이요. 독일의 협동조합들도 방문하고 전력중개제도 이런 거 배우러 네. 왔는데 독일이 전기요금이 상당히 뭐 높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높았다가 이제 안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직도 기준에서 높습니다. 네, 높죠. 그런데 보니까 생산비는 생각보다 낮았어요. 그럼 근데 그럼 뭐 때문에 비싸냐? 아까 이제 그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송배전망 이용 요금이 굉장히 비쌌고 하나는 세금이 비쌌습니다. 세금이요. 세금이요.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로 확대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세금을 상당히 많이 부과하는 거로 제가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 독일의 경우. 네네. 이탈리아도 저희 청취자분 중에 밀라노님이 요금 비싸다고 얘기를 막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이탈리아는 여기 저 한전 통계에 보면 한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뽑아왔는데 네. 우리나라보다 산업용은 3배 이상 비싸게 돼 있네요. 그리고 아마 주택용도 비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본도 우리보다 2배 더 비싸고. 네, 일본도 비싸고요. 다 대부분의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는 다 비쌉니다. 미국하고 캐나다 빼고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그 나라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사실 근데 제가 독일 갔을 때도 네. 전기요금이 비싸서 산업이 어렵다는 얘기 듣지는 못했습니다. 아하. 그게 아니고 다른 이유로 뭐 산업이 어려워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매출 원가에서 차지하는 전기요금의 비중이 얼마냐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진짜 너무너무 못 살 때 뭐라도 맞습니다. 생산해서 막 다 팔아야 될 때 생산 원가를 최대한 낮추려고 산업용 전기요금도 낮게 싸게 책정하고 했죠. 예. 노동자 임금도 낮게 책정하고 낮게. 이렇게 해서 싼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맞습니다. 지금 반도체에서 전기를 엄청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가 지금 전기요금이 비싸서 지금 어렵다, 뭐 잘 나간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경쟁력의 문제고 돈 벌 때는 어마어마하게 벌잖아요. 반도체 산업이. 그래서 그거는 이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공장에 설치하면 분명히 요금이 떨어지고. 아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 부분도 더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사실 오늘 저희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는 가정용 자가소비용 태양광이잖아요. 네네네. 집에서 우리가 네 맞습니다. 이 자가소비용 태양광을 달면 전기요금이 확 떨어지는데 그러면 공장마다 회사마다 지붕 옥상에 주차장에 자가소비용 태양광을 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뭘까요? 자가소비용 태양광이라는 지금 게? 우리가 주택용 태양광을 아마 태양광을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네. 너무 싸고 좋다는 거를 아마 다 알고 계세요. 실제로. 근데 이제 공장도 당연히 자가용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한전에 팔기보다는 네. 내가 설치해서 거기서 나온 전기를 우리 공장에 바로 쓰는 거거든요. 그 우리나라의 또 좋은 제도 중에 하나가 상계 계량 제도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상계 계량기를 달아서 우리가 안 쓸 때도 생산한 거를 잘 저금해 놨다가 내가 쓸 때 꺼내 쓰듯이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아직 태양광이나 이런 게 전체 전력 시장에서 전력 그 수요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네. 상계 계량을 해서 내가 안 쓸 땐 역공장이나 다른 데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제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한 전기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잘 쓸 수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제가 이제 산업용 전기 요번에 이제 오늘 이제 나온 거에서 요금표를 봤더니 대개 낮 시간대는 이제 우리가 산업용 전기는 시간대별 요금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경부와 중간부와 최대부와 이 하루 24시간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보통 경부와는 우리 자는 시간. 네. 밤 10시부터 뭐 새벽 6시까지라든지 부하가 없는 시간. 네, 이제 아주 이제 전기를 많이 안 쓰는 네, 시간. 네. 그다음에 이제 중간 부하는 뭐 아침에 그래서 이제 최대 부하는 뭐 10시부터 12시까지 또 점심 시간은 중간 부하고 1시부터 5시까지 뭐 이게 최대 부하. 모두 어딘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가 이제 피크 타임이 그렇습니다. 되네요. 그렇게 요금을 세 가지로 요금이 달리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봄 가을 다르고 여름 겨울 다르고 이렇게 나눠놨어요. 우리나라 요금 체계가. 네. 그런데 이제 대개 공장이 가동되는 시간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그 보통 어느 정도냐 하면 이걸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회사마다 중간부하 때 쓰는 시간, 최대부하 때 쓰는 시간이 다 이렇게 달라서. 섞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낮 시간대 쓰는 것이 보통 한 200원에서 250원 이상 되거든요. 네. 300원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시간대에 따라서는. 그러면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걸 자가로 쓰면 엄청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희 조합 같은 경우도 상업용 발전소를 져서 이렇게 한전에 팔잖아요. 네. 한전에도 팔고 이제 REC 같은 걸 파는데 이게 요새는 200원에서 230원 뭐 이 정도 사이로 팔거든요. 네. 그럼 상당히 수지가 괜찮습니다. 보통 뭐 한 지금 태양광 설치비도 싸니까 한 150원이라도 괜찮거든요. 네. 그럼 우리 공장에 직접 태양광을 올려서 거기서 나온 전기를 바로 그 직접 공장에 쓰면 그 1kW당 뭐 250원, 300원을 절약하는. 절약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을 한참 돌릴 때 요금이 높으니까. 그렇습니다. 아하. 예. 그때 한참 또 태양은 내리쬐어서 맞습니다. 예. 전기를 생산할 때고. 그래서 이제 아하. 여기다 하나 더 보태면 이제 요새 이제 그 배터리가 네. 뭐 리튬이온 배터리 화전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좀 저렴하면서도 이게 자동차는 막 움직여야 되니까 가볍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되는데 네. 이 공장에 두는 거는 부피가 크고 무거워도 무거워도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죠. 예, 안정적이고 저렴하면 이런 배터리 기술이 앞으로 발전해서 몇 년 안에 공장에 배터리까지 두고 저장을 했다가 쓰는 방법 상계 계량이 이제 나중에 이제 안 될 때 왜냐하면 보급이 많이 되면 상계 계량을 다 안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저장했다가 꺼내 쓰는 이런 방식도 훨씬 이득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가소비형 태양광이 발전해서 직접 쓰는 그 공간에서 맞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공장에서도 충분히 혜택이 이득이다 이득이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장 지붕들이 넓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마당도 넓습니다. 좀 높이면은 화물차가 다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 위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궁금한 건 그렇게 좋은 거를 왜 이렇게
늑장을 부리고 여태 많이 안 하고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제가 이거 현장에서 한 10년 넘게 이렇게 홍보도 해보고 네. 설치도 해보고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생각보다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우리가 이제 뭐 이제 대기업들이든 기업들 광고 보면 뭐 계속 내보내잖아요. 네. 100번, 1000번. 반복이 돼서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익숙해지도록. 근데 이것도 좋은 거는 알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못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전기요금이 오르면 관심을 갖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난 2년간 7번 올렸거든요. 네. 특히 산업용 이번에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 10% 넘게 올렸거든요. 앞으로 또 올릴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될 텐데 홍보가 더 많이 필요하다. 이 하나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알아도 돈이 없어요. 아, 예. 태양광 설치를 하는데 발전판 설치를 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 비용이 들어가는데 한 번 설치하면 30년 쓰는 거라 네. 어떻게 보면 장치 산업에 해당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거를 막상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경영하다 보면 자금난이 있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김동연 지사님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보증도 해주고 이자 차익도 지원하는 그런 기금을 1,000억을 만들어낸 게 있어요. 이런 거를 열심히 홍보해야 되고 이거를 더 확대해서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가용 태양광에 중앙정부에서 그 뭐 지원하는 게 있는데 예산을 갈수록 줄여가지고 네. 이 지원금 받기는 이제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은 해결될 일이 아니고 경제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보증을 해주고 이자 차익 지원을 해줘서 내가 좀 보증이 약하더라도 내 공장 지붕이나 마당이 있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누구나 이렇게 제도를 만들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 경기도에서 마련한 1,000억 기금이라는 건 그러면 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위한 공장마다 산업체마다 자가소비형 태양광을 세우는 거에 대한 기금인가요? 산업용도 되고요. 상업용, 그러니까 자가용도 되고 상업용도 가능하고 산업체만 되는 게 아니고 일반 도민도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 안에 이제 부지가 있다면 네. 우리 공장 지붕이 넓은데 아니면 우리 주택 지붕이 넓은데 이럴 때는 그걸 관심 있게 보시거나 잘 모르시면 우리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 물어보셔도 되고 경기도에 전화하셔도 되고 해서 그런 자금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치 기금이 마련돼 있다. 지원할 수 있는 태양광. 경기도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네. 전국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중앙정부가 이걸 해야죠. 그리고 다른 광역지자체도 해야 되죠. 네. 그 전기요금이 올라가면은 보통 네. 학교나 관공서 이런 여기서도 에너지 부담이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공공부지가 있는 곳에서. 사실은 이제 학교나 관공서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이잖아요. 전기요금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에 비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까 네. 물론 관공서나 학교도 자가용 태양광을 해서 자체 쓰면 제일 좋은데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을 하려면 국민 참여, 시민 참여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공공 아리백을 할 때 협동조합에 공공 부지를 빌려줘서 그걸로 이제 아리백을 한 거로 계산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도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국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유도하는 것이 더 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거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서 참여할 수 있을까요, 도민들은? 도민들은 지금은 이제 경기도가 하는 거는 경기도에 38개 시민 참여형 협동조합들이 지금 있고요. 도의 공공부지랑 공공부지는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순차적으로 지금 공모를 통해서 협동조합들한테 이렇게 빌려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또 어김없이 협동조합들은 금방 발전소를 지어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아리백이 뭐 산업 아리백도 있고 공공 아리백, 도민 아리백 이렇게 쭉 있는데 네. 공공 도민 아리백이 가장 지금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럼 결국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는 게 답일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도민들께서 참여하시고 싶으면 그 자기 지역에 대부분의 시군에 다 있거든요. 참여하셔도 되고 또 그
도시에 있는 협동조합만 참여하게 돼 있지 않아요. 다른 도시에도 또 참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하. 네. 살고 있지 않은 지역의 협동조합도 네, 네, 네. 그게 아리백 실천이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 자가 소비형 태양광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이제 네, 네. 들으시는 분들이 태양광을 보통 대부분 자가 소비용으로 생각을 해요. 세워놓으면은 그 집이나 근처에서 다 쓰겠지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발전소처럼 소비자와 떨어진 지역에서도 태양광을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가능합니다. 네. 그 사실 우린 부족하니까 발전형, 자가소비형 다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사장님은 그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장단점이 있다고 두 보시나요? 가지 다 해야 되고요. 지금은 전기요금이 자꾸 오르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판매용보다는 자가용이 나중엔 더 유리할 거로 생각을 하고 아하, 있고요. 요금이 계속 오르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독일도 보니까 이제 송전설로 이용료가 또 붙더라고요. 네, 근데 네. 내 지붕에서 바로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바로 쓰면 송배전망을 이용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경제적인 게 맞고요. 대신 상업용도 우리 도민들 같은 경우는 난 뭐 아파트 사는데 할 데가 별로 없는데 이럴 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시와호 수상태양광처럼 큰 부지도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런데 시민들 10,000명, 20,000명 참여시키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협동조합을 통해서 참여해 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아까 자가용이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서 그냥 내가 쓴다. 쓰는 거. 예,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관심이 크게 생긴 사업장의 사장님들이나 이렇게 공장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가소비형 태양광을 생각해 볼까 하면 계신 지역 협동조합을 찾아보는 게 제일 빠를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설치업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태양광 어느 업체 연락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안산 시민의 빛발전 협동조합도 에너지공단 참여 기업이기도 하고 이런 하니까 거기에 문의하셔도 되고 아까 38개 협동조합에 전화하셔도 되고 어디든. 네, 어디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네, 네. 저희가 경청을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확대 부분에 대해서 저도 꽤 오랫동안 이걸 하고 있는데 이 정부의 정책이 일관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국민들이 그걸 믿고 안심하고 많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우리 정부의 지금 재생에너지 정책은 너무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사실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가급적이면 석탄은 빨리 꺼야 되고 원전은 위험하니까 수명까지는 쓰더라도 수명이 끝난 건 폐쇄를 하고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반대로 재생에너지 접속을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지난번에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대응이 우리나라 정부가 잘 못한다 해서 위헌 소송을 했는데 네.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잖아요. 네, 네. 그 중에 하나가 계획을 정확히 세우지 않았다. 그리고 세우는 계획을 자꾸 세부 계획이 바꾸고. 없잖아요. 예. 바꾸고. 그래서 저희 그게 위헌이라고 했던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맞습니다. 위헌인데 예. 위헌이라고 말하면 충격이 크니까 헌법 불합치다 이렇게 헌법 이제 불합치. 네. 판결을 했으니까 이게 대단한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겠다. 독일 같으면은 재생에너지를 우선 접속시키는 그런 법을 처음부터 만들어 갖고 이행해 왔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목표를 세울 건지도 철저히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목표를 세웠으면 끝까지 이행하는 이런 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목표가 고무줄처럼 전 정권 때는 30% 2003년 30% 안 됐다가 지금 정권 때는 21.6% 안 됐다가 21.6%조차도 제대로 이행 안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입법 우리가 입법 청원 촉구 내지는 청원입니다. 청원 서명운동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에 우리 연합회 소속 100여 개 이상 협동조합들도 하고 또 시민사회단체도 하고 네. 이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 재생에너지 산업계도 함께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우리 경제가 수출 문제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됐잖아요. 네. 왜냐하면 아리백을 못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자꾸 물량을 외국으로 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도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고 탄소 중립도 위기에 봉착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적인 운동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서명에 좀 많이 참여해 주셔서 국회에서 입법을 하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이걸 받아들여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창수 안산시민의 빛발전 협동조합 이사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입법 촉구 서명을 청원하는 이 서명 링크는 온라인으로 서명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의 기후 밴드에 올려두겠습니다. 네네. 그냥 검색하실 때도 이렇게 쳐보면 이 링크가 뜨겠죠. 탈석탄 네네네. 입법 촉구. 저희 그냥 이렇게. 조합들 혹시 홈페이지 있는 데들은 전부 팝업으로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아하, 예. 예. 찾아서 저희가 온라인 서명을 지금 함께 해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자가소비형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부터 여러 가지 들어봤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창수 안산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 이사장이셨습니다.